자, 재심 사유를 봅니다. 자, 우리 형소법에서는 제가 7가지, 3가지, 총 10가지 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420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420조입니다. 자, 1호를 보면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럼 그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자, 2번. 자, 증언이나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나중에 허위라는 것이 들통났을 때 역시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무고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무고로 인했다는 것이 그쵸? 나중에 들통난 거야. 그쵸? 들통난 거야. 그러면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해서 이 증거가 나중에 변경됩니다. 그러면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일단 5번 건너뛰고요. 6번을 보면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효라는 것이 나중에 확정된 거야. 그럼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7번, 법관이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어. 이게 나중에 들통난 거야. 그럼 판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단서도 있긴 하지만 1번부터 7번까지 할 때 5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뭐 위조, 변조, 허위 이게 나중에 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뽀록 난 거야. 그럼 판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교재를 쓸 때, 책을 쓸 때 공통된 점 6가지에서 공통된 점을 잡아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허위 증거에 의해서 뽀록 났을 때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테마를 잡고, 그리고 5호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5호는 지금까지 보았던 1, 2, 3, 4, 6, 7과는 좀 성질이 달라. 그럼 5호는 뭐냐? 5호를 보면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나 면소를, 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 면제를,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백성, 이 새로 발견된 신규성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배웠던 6가지와 성질도 좀 완전히 달라서 이 1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규성이라고 해서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일단 그러면 6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합니다. 자, 배우기 전에 지금 우리가 형사재판을 배우고 있잖아요. 민소법에도 재심 사유가 있긴 한데 형사법과 민소법은 그 목적과 성질이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소법상의 재심 사유를 가지고 형소법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받으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형소법에서는 7 플러스 3 총 10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기 각지를 보시게 되면 특별법에도 있어. 소촉법이라든지 헌재법에 있습니다. 뒤에 교재에 약간 있긴 한데, 그래서 형소법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소촉법이나 헌재법에서도 몇 가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확장된다는 얘기잖아요. 10개 플러스 알파니까. 그래서 제한의 엄격성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호를 보죠. 자, 방금 읽었어요. 이 조문 이제 그대로 하나씩 갖고 온 겁니다. 1로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가 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판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때 이 확정 판결이라 하는 것은 형사 확정 판결을 말하는 것이지 민사를 말하진 않는다.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민소법상 재심사에 준용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쉽게 이해되겠죠? 자, 근데 우리 학자들이 이 1번부터 7번까지 설명할 때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확정 판결, 그쵸?
여기 확정 판결, 여기 확정 판결,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여기도 확정 판결, 여기도 확정 판결. 다 확정 판결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쵸? 다 확정 판결이란 말 나오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에는 형사만 되지 민사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예외입니다. 그 하나만 예외라는 게 뭐냐면 쭉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여기 사호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사호를 설명할 때 학자들이 이 확정 재판에는 형사만 되지 형사도 되고 민사도 된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것만 예외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판례가 아니고 학자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1호는 끝났고 2호 볼게요. 2호는 보세요. 자, 2호는 여기 2호죠. 판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판례 있고 여기 판례 있고 판례가 다 별표가 많잖아요. 출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판례 이건 별표가 안 돼 있네. 덜 중요한 건데요. 그쵸? 총 5가지가 있네. 2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죠. 자,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라는 것이 들통났을 때 판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판결을 보시죠. 여기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인 무슨 뜻일까? 자, 원판결의 증거가 채택되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단순히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은 그 증인이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해서 결국 그 취지가 나중에 허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알아두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 여기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라 하는 것은 뭐뭐뭐뭐를 말하고, 자,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라도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로 열고 닫고, 그렇죠? 그 허위라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도 알아두세요. 요거 장난칠 수 있으니까요. 자, 됐고, 요 꺽쇠 2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다음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언의 증언만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피고인의 증언은 진술은 포함되지가 않고요. 또 밑에 보시면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자도 포함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말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수사 중일 때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고, 뭐 3호는 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뭐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6호도 뭐 별 거 없고, 그 다음에 7호 볼게요. 자, 7호를 보시면 여기도 판례가 많죠? 판례 나오고 판례 나오죠? 7호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위 증거에 따른 재심 사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2호.
8가 많기 때문에 2호. 그 다음에 7호.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원판결, 전신판결, 그 판결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검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나중에 판결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러면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쵸?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입니다. 그 다음이 3번이고요. 근데 이 1번에서 할 내용이 많아. 1번에서 분명히 직접 조사에 담당했음을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쵸? 그 사례가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판례야. 판례.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도 판례일 뿐더러 1번도 판례야. 판례. 자, 그러면 먼저 기역, 니은, 디귿을 읽기 전에 이 판례부터 볼게요. 판례 별표입니다. 7호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찰이 그 사건 실체 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 그 다음 직접 그 경찰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 이건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잘 나온다. 색깔칠한다. 자, 그 사례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화살표에. 읽어볼게요. 자, 이 공소의 투라 나와야지. 공소의 투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제 항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3고인을 직접 조사는 안 했어요. 여기 나와있지. 직접 조사 안 했다고. 경찰이. 조사는 안 했지만 검사에게 수사지휘 품신을 올렸어. 또 제3고인에게 구속 통지도 했어. 또 의견서까지 작성을 했어. 수사만 안 했을 뿐이야. 수사만 안 했을 뿐이고 조사만 안 했을 뿐이고 품신도 올리고 통지도 하고 의견서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7호에서 말하는 공소의 기초가 된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기억번. 검사에 대하여 수사지휘 품신을 하고 구속 통지뿐만 아니라 사건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했을 때 이것도 여기 7호에 된다고 보아서 재심 사유가 된다. 그리고 니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밑에 판례. 그래서 이 공소의 완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첩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수사를 안 합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첩보 보고를 합니다. 첩보 보고를 해서 결국 수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7호에서 말하는 그 사유가에 개입했다 해서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읽어볼게요. 경찰이 자신이 근무 중인 띄워야 되겠네요. 근무 중인 경찰서에 첩보 보고를 하여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가 되었을 때 이 경찰도 7호 사유가 된다. 또 하나 더 볼게요. 경찰관이 피의자들의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감금을 해야 되는데 발부받지 않고 불법 체포감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7호 사유로 본다. 요것은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장주의 배제하지. 영장주의 배제하는 위험적 법령에 따라 여기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7호 사유가 된다. 그럼 이 판례는 왜 여기다 배치를 해놨는가? 여기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직무에 관한 죄라고 나오지. 직무에 관한 죄. 갑자기 왜 직무에 관한 죄가 나오냐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여기 보시면 법관, 검사, 경찰 얘기 나와 있고 여기 나오죠. 직무에 관한 죄라고. 이 직무에 관한 죄. 이 직무에 관한 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형법 2편에 나와 있는 7장에 규정된 죄. 그게 뭐냐면 뇌물이야. 뇌물,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죄에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어. 이 견해가 소수견해야, 소수견해. 근데 대부분의 다수견해는 뭐냐면 이 형법 2편 7장에 규정된 죄 외에도 이 특별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야.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여기잖아. 여기 보시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이 위헌적 법령이 뭐였냐면 여기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 9호 제8항. 이 긴급조치에 관련한 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지. 특별형법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특별형법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7조 단서인데 단서에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여기지. 7호 여기 보면 다만 원 판결 선고 전에 법관, 검사, 경찰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그 원 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된다. 이 7호가. 이 부분이 바로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다만 이 7호 같은 경우는 그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로 한정된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이 경찰이나 검사나 법관을 범죄 행위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자가 유발했을 때는 이 재심 청구권자가 검사만 됩니다. 검사만 돼요. 그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이것도 좀 받으시고. 여기까지 합니다.